번째 경기 KT 손익붐 대 안양 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삼성을 잡고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코번을 메인 매치업으로 맞이한 해먼즈가 리머텍에 고전하며 11점에 그쳤지만 하윤기가 16.6 리바운드로 활약했고 시즌 내내 부상 여파로 부진했던 문성곤이 3점 슛 4개를 성공했다. 카굴랑안이 보조 보랜들러로 잘해주기에 허운이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가진 것도 팀에는 큰 힘이었다. 정관장은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12에 패했다. 1쿼터 10점 차 리드를 잡은 것을 비롯해 전반을 앞선 경기였는데 3쿼터 상대의 공세에 무너졌다. 박지훈이 10득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 4스틸 등으로 기록지를 풍성하게 채웠지만 노마크 3점 에어볼을 던지는 등 야투가 터지지 않았고 배병준의 외곽도 아쉬웠다. 그래도 새로운 외인으로 합류한 오브라이언트가 첫 경기부터 21.9리바운드로 활약했다. KT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한승희와 정효근 등이 국내 빅맨으로 활약 중인데 이종현의 공백으로 인해 리바운드에서 빅맨진의 기여도가 떨어진다. 스윙맨들의 리바운드 가담이 있겠지만 문정현과 박준영, 하윤기와 문성곤이 버티는 KT 상대로 제공권의 열세가 분명하다. 허웅과 해먼즈의 안정적인 투맨 게임도 있을 KT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원주 DB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정관장 원정에서 전반 열세를 딛고 역전승을 따냈다. 벤치에서 나와 24점을 기록한 이관희가 3점슛 4개를 성공하며 후반 역전을 견인했고 카터가 오누아쿠 대신 메인 외인 역할을 하며 28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어시스트 12개 포함 트리플 더블에 성공한 알바노의 존재감도 확실했다. 삼성은 KT 원정에서 패하며 주춤했다. 코번이 무득점에 그치며 고전한 경기였기에 달아난 상대를 추격하기 어려웠다. 올스타 3점슛 왕을 차지한 최성모가 12.7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3점 성공률 14%에 그쳤고 이정현의 야투도 터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원석이 김효범 감독의 확실한 관리 아래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최현민의 벤치 지원이 인상적이었다. DB의 승리를 본다. 지난 정관장전에서 오브라이언트에 밀린 오누아쿠의 부진은 아쉬웠지만 카터가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에 데릭슨과의 1대1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관희와 박인웅의 지원을 받으며 리딩에 나설 알바노가 최성모의 수비를 공략하며 팀의 리드를 이끌 DB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BNK 썸 대 우리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썸은 지난 일요일 원정 경기에서 삼성생명에 패했다. 홈에서 믿기 어려운 역전승을 따내고 나선 경기였기에 연승을 노렸는데 박혜진과 이소희가 다시 빠진 공백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많지 않은 가동 인원들이 4쿼터 분전한 건 인상적이었다. 김민아가 14득점을 기록하며 시즌 하이를 만들었고 심수현은 18점으로 백코트에서 활약했다. 박정은 감독이 곧 이소희와 박혜진이 복귀할 것으로 인터뷰했지만 이 경기에 돌아올지는 의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수요일 경기에서 접전 끝에 KB에 재역전승했다. 4쿼터 막판 여민아에게 득점을 허용하며 리드를 잃었지만 김단비가 두 번의 공격 포지션에서 모두 득점했고 마지막 상대의 슈팅 시도를 저지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26득점 17리바운드를 기록한 김단비 외에도 이민지가 중요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한엄지의 골밑 활약도 좋았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썸이 박혜진의 복귀를 바라고 있는데 돌아온다 하더라고 꽤 오래 경기에 나서지 않았기에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소니아 상대로 늘 매치업 우위를 가져갔던 김단비가 경기 내내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박성진의 느린 발을 한엄지가 공략할 우리은행이 승리하고 공동 선두로 올라설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현대캐피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전은 OK 원정에서 리버스 스윕에 성공하며 승점 3점을 따냈다. 마테우스가 복귀전에서 8점에 그치긴 했지만 임성진이 50%의 성공률로 21점을 뽑아내며 활약했고 신영석이 블로킹 6점 포함 15점으로 맹활약했다. 윤하중과 야마토 등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도 무난했기에 가능했던 승리였다. 형캐는 같은 연승팀인 KB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압도적인 단독 1위를 지켜냈다. 황태기가 허리 부상으로 빠진 KB 상대로 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승점 3점을 획득한 건 의미가 있다. 허수봉과 신펑 등이 50%가 되지 못하는 공격 성공률로 부진했지만 레오가 24점을 기록하며 블로킹 3점과 공격 성공률 54%로 활약했고 정광인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냈다. 형캐의 승리를 본다. 마테우스가 돌아온 한전이 3위권 추격을 위해 승리가 간절하지만 상대가 워낙 강하다. 질거 같지 않은 최근을 보내며 최고의 경기력을 자랑하는 형캐가 주도할 수 있는 경기다. 높이가 좋은 홈팀이지만 레오와 신펑, 허수봉의 삼각편대가 전위와 후위,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격 득점을 뽑아낼 형캐가 연승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GS칼텍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주중 화요일 경기에서 흥국생명에 패했다. 빅토리아가 연이어 오픈 공격을 성공하며 29점으로 한 세트를 가져오긴 했지만 3, 4세트를 내준 것이 아쉬웠다.
천신통의 부상 아웃으로 인해 김하경과 김윤우 등 국내 세터진이 경기에 나섰는데 다소 아쉬운 볼배급으로 상대 블로킹에 토스가 읽혔고 이소영이 다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3위와 승점 차가 벌어지며 플레이오프 진출의 위기를 맞았다. GS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페퍼에 완승했다. 최근 매 경기 50점 가까이 해주던 실바가 45%의 성공률로 25점에 그쳤지만 유서연이 13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오세연이 블로킹 4점으로 중앙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김지원 세터의 안정적인 볼배급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는데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퀵오픈과 속공 시도로 페퍼의 수비 코트를 공략했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아킬레스 쪽이 불편한 천신통이 다시 결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하경이 김지원 도바 떨어지는 세터는 아니다. 또 이주아와 최정민 등 중앙 미들 블로커들이 실바에게 집중될 상대에 공격 시도를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 높이에 문제가 있는 GS 블로킹 벽을 공략할 빅토리아의 활약도 기대되는 기업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